플로리다 등 남동부 지역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불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연방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달부터 한국에 입국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항공기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서 좌석 크기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초강력 허리케인 피오나와 이언이 강타한 플로리다 등 남동부 지역에서는 갈수록 피해가 불어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만 이언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이언으로 인한 사망자가 플로리다주에서만 100명을 넘어서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방송은 또 이언의 상륙으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플로리다주에서는 수색과 구조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는 만큼 사상자 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5번째로 강력한 허리케인으로 평가되는 이언은 현재 열대성 폭풍으로 강도가 약해진 채 캐롤라이나 일대를 거쳐 계속 북상하고 있고 버지니아주 일대까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한편 AP통신은 이언이 상륙하면서 260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던 플로리다에서는 81만 2천 가구가 여전히 정전 상태라고 보도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2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겼고 버지니아에서도 8천여 가구의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플로리다에서는 침수 지역에 물이 빠지면서 강풍과 집중호우로 파괴된 주택, 다리와 함께 통신과 교통이 끊겼던 해안 주변 섬들의 처참한 피해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완전한 복구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수백억 달러가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국립해양대기국 인공위성 사진에서는 플로리다 해안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세니벌섬 해안을 따라 자리 잡고 있는 주택과 모텔들이 완전히 파괴됐고 무너지지 않는 집들도 대부분 지붕이 부서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플로리다의 허리케인 피해가 미국 역사상 최악의 피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며 복구 노력에 연방정부의 모든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불법이라며 제기된 소송에 연방법원이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 바이든 행정부가 민간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를 탕감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법원은 민간업체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인디애나주 남부 연방법원은 퍼시픽 리걸 파운데이션 PLF 측이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PLF는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가 연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고 대출 탕감 조치 때문에 민간업체의 타격이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빚을 상환했거나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당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외에도 네브라스카와 아칸소, 미주리, 아이오와, 캔자스, 사우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주 등 공화당이 이끄는 7개 주는 바이든 행정부가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이렇게 소송전이 이어질 조짐을 보이면서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 탕감 대상을 축소하는 방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연방정부가 보증한 학자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그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에는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입니다. 인디애나주 남부 연방법원은 교육부의 이런 조치가 발표되자마자 PLF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리처드 영 인디애나주 남부 연방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판단해보면 법원은 대출 탕감으로 인한 민간 업체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PLF는 소장을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법원의 요청에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번 달부터 한국에 입국할 때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했습니다. 단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를 대상으로는 검사가 유지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1일 0시 입국자부터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입국자의 제한 조치가 모두 사라진 겁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1월 중국 우한시에서 온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처음 시행한 이후 약 2년 9개월 만에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검사 의무를 해제했습니다. 지난달 3일에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중단됐고
그보다 앞선 6월 8일에는 입국자 격리 의무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후 국내외 방역 상황이 안정화 추세에 있고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낮아졌다는 점을 근거로 입국 후 검사까지 해제한 겁니다. 해외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입국 후 검사를 중단했다는 점도 이유가 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유행이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고 겨울철 재유행도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입국 관련 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된 정부는 검역 단계에서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입국자를 상대로 시행하는 진단검사는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 중 입국 후 검사 여부를 확인하기 원하는 경우 입국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무료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앞으로의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입국 방역 조치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이 영주권 갱신 신청자의 카드 유효기간을 24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 갱신 신청서를 제시하면 2년 동안은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영주권 갱신 신청서 I-90를 제출한 합법적인 영주권자에 대해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24개월간 자동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이미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갱신 신청서 양식을 제출한 경우 이 연장 조치에 해당합니다. 앞서 영주권 카드의 유효기간을 12개월 연장했던 조치를 이번에 다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 26일부터 유효합니다. 26일부터 이민서비스국은 I-90 양식 제출에 대한 접수 통지서에 해당 내용을 업데이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주권 카드가 만료된 경우 이런 내용이 명시된 접수 통지서를 같이 제시하면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또 영주권 카드를 분실하는 등의 사유로 합법적인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민서비스국 웹사이트 연락센터를 통해 로컬 오피스 방문 예약을 잡은 후 외국인 문서 등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최근 보고서에서 원숭이 도창이 미국에서 완전히 없어지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사용이 증가하면서 발병 속도는 느려졌지만 낮은 수준으로 계속 퍼질 수 있을 거란 전망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최근 발간된 CDC 보고서에서 원숭이 도창이 미국에서 감소 추세에 있지만 영원히 사라질 것 같진 않고 낮은 수준으로 무한히 퍼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백신 사용이 증가하고 감염을 피하는 방법이 확산하면서 발병 속도는 느려지고 있고 바이러스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집단에서는 면역력이 향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성접촉을 하는 남성들 사이에서 바이러스가 낮은 수준으로 계속 퍼질 수 있다며 얼마나 많은 감염자가 나올지는 예상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50개 주 전 지역에서 2만 6천 건의 원숭이 도창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최소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CDC는 원숭이 도창 바이러스가 주로 남성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지만 바이러스 감염자나 오염된 물질과 접촉하면 누구나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9월 말 기준 29건의 어린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도 확인됐고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도 78건에 달합니다. 또 환자 대부분인 96%가 남성이지만 여성도 408명이 감염됐고 여기에는 임산부 4명과 모유 수유 중이던 1명도 포함됐습니다. 연준이 당초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거라는 전망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한 이코노미스트의 70%가 오는 11월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어제 로이터는 전 세계 83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금리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준이 예상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보도했습니다. 83명의 이코노미스트들 가운데 70% 이상은 연준이 오는 11월 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4번 연속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또 연준이 12월 FOMC에서는 추가로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 범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주 전 조사 때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2주 전 설문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은 연말 미국의 기준금리가 3.50%에서 3.75% 범위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0.75%포인트 더 높아진 겁니다.
만약 이런 예상이 현실화된다면 미국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초 이후 가장 높아집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미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마이클 가펜은 연준이 빨리 인플레이션을 낮춰야 한다며 진정한 정책적 실수는 인플레이션을 제때 빨리 낮추지 못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경기가 침체에 빠지고 실업률이 크게 증가해도 경제가 만성적 인플레이션에 빠지는 것보다는 낫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각종 상점에서는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조직적인 대규모 범죄 조직도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순이익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는 인플레이션이 40년 내 최고를 기록하면서 각종 상점에서 좀도둑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약국에서 약이 진열돼 있는 플라스틱 선반에도 잠금 장치 설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리 뒤에 고가의 보석이 있거나 편의점 카운터 뒤에 몇 가지 품목에 잠금 장치가 있는 것은 익숙하지만 생필품에도 잠금 장치가 돼 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비누와 아이스크림, 세제 등 생필품에까지 잠금 장치를 하는 상점이 늘고 있는 겁니다. 각종 소매 업체들은 좀도둑의 증가로 순이익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샵 리프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소매산업협회의 부대표인 리자 르브르노는 예전에는 개인이 주류였지만 최근에는 대규모 소매범죄 조직도 나타나고 있다며 주로 생필품을 훔치고 있고 이를 되파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소매업체들도 잇따라 피해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홈디포의 이사인 마이크 콤브는 조직적인 범죄가 최근 크게 증가했고 확실히 회사 순이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스트바이의 최고 경영자 코리 베리도 소매절도의 영향이 회사 재무제표에도 나타나고 있다며 부의 불평등이 문제의 핵심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물가가 상승하면 가난한 사람의 지갑이 얇아지고 이때는 확실히 좀도둑이 많아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인들의 평균 신장과 체중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반대로 항공기 좌석 크기는 더 작아지고 간격도 좁아지면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방항공청이 승객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해서 좌석 크기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워싱턴 포스트는 항공기 좌석의 크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면서 연방항공청이 좌석 크기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그동안 비행기 좌석에 대해 비상시 대피 시간이 90초를 넘기지만 않도록 하면 될 뿐 좌석 크기의 최저 기준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단체와 보건 전문가, 일부 의회 의원 등은 연방항공청이 좁은 공간에 장시간 앉아있을 경우 승객들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건강 위험을 무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좌석 크기 기준을 제정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미국인 남성의 평균 체중은 약 90kg으로 1960년대보다 13.6kg 증가했고 여성도 77kg으로 역시 13.6kg 늘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비행기 좌석의 폭은 47cm에서 43.2cm로 오히려 좁아졌고 앞뒤 좌석 간의 거리도 평균 89cm에서 78.7cm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연방항공청은 지난 8월부터 승객 안전을 위해 민간 항공기의 좌석 크기 규제가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 조사에 나섰고 10월 말까지 진행되는 이 조사에 지금까지 12,000여 명의 개인과 단체가 의견을 남겼습니다. 조사 참가자의 대다수는 연방항공청이 좌석 크기의 최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좌석 크기의 조정이 항공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미국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젊은 세대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살 사망자가 3년 만에 다시 증가했는데 특히 15세에서 24세 젊은 남성들의 자살이 8% 급증했습니다. 지난 30일 질병통제예방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망자는 47,600명으로 1년 전보다 약 4% 증가했습니다. 자살 사망자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35% 증가하다가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19년부터는 줄어들어 2020년에는 45,979명으로 전년 대비 5%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에는 다시 증가하면서 역대 가장 많았던 2018년의 기록 48,344명에 근접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 사망자도 지난해는 14명으로 전년 13.5명에서 증가했고 특히 남성 사망자가 38,025명으로 9,621명의 여성보다 크게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15세에서 24세 젊은 남성들의 자살이 8% 증가해 크게 늘었습니다. 대개 자살은 우울증이나 가족력, 신체적 질병이나 어린 시절 트라우마 등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여기에 가정 내 총기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상실, 코로나19 급증, 10대의 소셜미디어 영향도 자살 위험 악화 요인으로 지적됐습니다. 또 젊은 세대의 자살이 증가한 이유로는 경제적인 문제도 꼽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해에는 전셋값의 급등과 주식 폭락에 인플레이션까지 겹치면서 젊은 세대의 자금난이 심화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의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의회는 음력 1월 1일인 설날을 주 공휴일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가결 처리해 지난달 13일 주정부에 송부했습니다. 이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9일 서명을 마쳤습니다. 법안은 설날인 음력 1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설날에 주 공무원들이 8시간의 공휴일 휴가나 보상 휴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성명에서 설날을 주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캘리포니아주에 가져온 다양성과 문화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음력 설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윤호중 의원이 지난 29일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 한국 학교 수는 지난 2019년 1,690곳에서 2021년 1,476곳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북미 지역의 한글 학교는 2019년 877곳에서 2021년 735곳으로 16% 이상 급감했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인 2020년과 2021년에 문을 닫은 학교는 138곳으로 2018, 2019년에 67곳에 비해 2배 이상 많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글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지난 2년간 교육 기회를 잃은 학생은 4,802명으로 추산됩니다. 샌드라 황 의원이 발의하고 뉴욕시 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3.11이 영어 미숙 민원 신고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신속한 식별 규범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통역과 연결되기까지의 대기 시간을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11에 전화한 영어 미숙자들이 자신의 언어를 이해하는 통역과 곧바로 연결돼 언어에 불편 없이 민원 신고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황 의원은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3.11 민원 신고인들에게 더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가 퀸즈 지역에서 실시하는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시범 사업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은 음식물 쓰레기와 정원 쓰레기를 수거해 퇴비로 만든 후 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퇴비화를 위해 수거하는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는 물론 음식물로 더러워진 종이 쓰레기와 낙엽, 정원 쓰레기 등 유기 폐기물입니다. 뉴욕시 위생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쥐떼 퇴치와 메탄가스 배출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도 53도, 섭씨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도 구름이 많겠고 40% 정도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